빌더버그 회의를 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빌더버그 방송했는데 왜 여러분들 비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어? 맨날 저한테는 맨날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하면서 이 빌더버그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욕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저기 회의에 참석한 나쁜 놈이라며. 근데 여러분들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나같이 참석도 받지 못한 사람은 맨날 일루미나티에 욕하고 뒷담화 까면서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비겁해. 작년에 스위스랜드 이 호텔 발음은 책임 못 진다 그랬죠? 페르몬트 르 몬트레흐 팰러스라는 데서 발음은 책임 못 져요. 프랑스어인가 봐요. 이 호텔에서 빌더버그 회의가 있었고 그 주요 어젠다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빨간색을 친 게 중요한 거다. 지속 가능한 질서. 안정적인 전략적 질서니까 지속 가능한 질서죠. 뭐 뉴 워드 오더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그리고 우주 문제, 하늘의 우주. 그 다음에 그 유럽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미래.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의 무기화. 저희도 소셜미디어가 나오죠. 이게 빌더버그 회의의 주요 어젠다로 움직입니다. 왜 그랬느냐? 서방 세계의 즉 민주주의 선거에 중국과 러시아가 끼어들어요. 소셜미디어를 무기화해서 남이 나라 선거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을 하려 했거든. 네? 자, 그래서 헤르트 몬트르에 쟤는 제 발음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런 호텔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어젠다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 논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인과 선인이 다 섞여 있습니다. 선과 악이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신자면 문화 사탄이라며. 그럼 폼페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네. 섞여 있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말한 어젠다가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소셜미디어의 무기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신세계 질서, 등등등등, 유럽의 미래라던가, 이런 것들을 논의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자르듯이 적, 아군 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헤쳐모여 있단 말이에요. 나토 총장도 모였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때 당시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방카도 왔고 쿠슈노도 왔고 다 왔어. 그러면 이방카랑 쿠슈노는 딥스테이트 세력이고 트럼프는 아닌 겁니까? 여러분들 논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논리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다.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얼굴이 안 보이는데 매튜 톨핀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국가안보회의, 중국 국가안보,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거를 하는 사람도 갔어요. 왜? 중국이 주요 어젠다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갔는데 누구냐? 매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직 기술인의 그 인공지능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오, 흥미롭네. 작년 빌더버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한 미국 쪽 인사 중에 간 사람이 소셜미디어 트럼프 캠페인에서 지휘했던 제런드 쿠슈너, 당연히 그 부인인 트럼프 쿠슈너, 이방카 트럼프도 물론 당연히 부부니까 같이 갔고, 그리고 전직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당연히 갔고, 정보랑 관련됐으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부서에 일을 했던 사람도 갔습니다. 왜? 어젠다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관련 전문가도 가죠. 그렇죠? 자, 이런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글로벌리스트는 중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저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를 협의하러 갑니다. 참고로
여기에 참석한 아시아인은 딱 2명 있었어요.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 검색하면 나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자, 그랬었고, 작년 빌더버그 회의에서 그래서 주요 어제는 소셜미디어의 위력,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AI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강령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빌 게이츠와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빌 게이츠 사탄이라며. 요즘 그런 영상 많이 올라오던데, 빌 게이츠는 사탄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을 되게 도와준 마크 주커버그는 뭐야?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논리가 되나? 응? 어떻게 되는 거야, 논리가? 근데 마크 주커버그는 오바마도 도와줬다고 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금을 모았는데, 세계적인 그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드 플랫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염병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를 빌 게이츠와 페이스북이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번 우한폐렴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크 주커버그도 같이 빌 게이츠랑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이거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다며. 그러면 주커버그도 나쁜 놈인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주커버그도 나쁜 놈, 사탄이 되는 겁니까? 응? 이놈이 똥개가. 조용히 해. 아무도 없어. 자식이. 그래갖고 이게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 재단하고 그 주커버그가 힘을 합친 거예요. 이렇게 둘이 합쳤는데, 자, 얘네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관리하겠다고 빌 게이츠와 주커버그가 손을 잡은 겁니다. 펀딩 라이징도 다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칩입니다. 베리칩 얘기. 요즘은 제가 몽박이 아니라 칩박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 칩을 몸에 박는 걸 찬성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을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 말라.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종교적 사고방식으로 난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저런 걸 제안할 때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지. 그 유혹을. 그거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네. 그래서 제 칩박에 한번 변론을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거를 아이클라우드로 관리를 하려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정보가 기록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갑자기 걸어가다 전염이 될 수 있잖아. 옆에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혀서. 그 순간부터 감염자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 몸에다 뭘 붙여놔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그 기구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RFID 칩을 처음부터 박지 않는다. 왜? 지금은 과학기술이 투박해서 이따만 하거든. 쌀알 같은 크기거든. 그걸 여기다 박는다고 하는데, 이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문신 형태가 될 것이다. 문신 형태. 왜냐면 그 독일에서 개발한 페인트가 있는데, 제가 반도체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뭐가 있냐면 전자기판을 만들 때 옛날에는 이렇게 납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회로 기판을. 그래서 근데 나중에 뭐가 나왔냐면 페인트가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전기가 통해요. 네. 그래서 옛날 때 그거를 갖다가 전기줄을 따로 설치 안 하고 태양광 판넬로부터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수신받는.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고 거기다 절연 물질을 또 칠해서 전기 감전 안 되게 뭐 이런 기술이 나왔더라고.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여기다 타투를 페인트를 하면요, 그거로 다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화면처럼 저렇게 이미 기술이 나왔습니다. 베리칩 안 박아도 돼요. 문신으로도 얼마든지. 전도성 잉크. 네, 그렇습니다. 네, 전도성 잉크.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예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트, 용문신을 새겨서도 베리칩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디자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쁘게.
그리고 저거를 안 하겠느냐? 합니다. 사람들이 편리하면 써요. 뭐 악마, 사탄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도 구세대가 죽고 신세대는요 받아들입니다. 왜? 편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학기술적으로도 이미 이런 것들이 나왔고 상용화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링을 만들죠. 링. 아, 이거는 그거 스마트 링 아니고 결혼 반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로라라는 이러한 스마트 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끼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건강 정보가 다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감염자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명분은 그거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나쁘게 쓰이면 빅브라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쓰이냐의 문제야. 근데 지금 우한 폐렴을 명분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한 폐렴조차도 만들어진 사건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우한 폐렴을 명분으로 이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만드는데 악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만드는 통합 시스템은 나쁜 거냐? 글쎄요. 라는 생각돼. 나쁠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나라의 에반겔리스트들이죠. 기독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의 세계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왜 그게 가능하게끔 되냐? 여러분들을 무병장수하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지금 첫 테스트예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칩을 심어서 술을 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서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병에 걸릴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다예요. 이건 긍정적 측면. 이건 긍정적 측면이야. 근데 이제 칩을 박아서 알코올을 못 먹게 하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 또 있죠. 왜?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팬분인데 그 엔지니어인가 봐요. 인간의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마다 뇌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을 갖다 완벽히 조종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머리에 칩 박았더니 야 일어서 저 걸어가서 자동차에 쳐 죽어. 이렇게는 지시 못한다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한다거나 우울하게 한다거나 이거는 만들 수 있다예요. 그건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예를 들어서 그 연설이 있는데 선거 연설날 그 사람을 긴장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왜? 긴장하면 실수하거든. 그 어버버 해버리면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 말 못하네, 저 사람 대통령감 많이 하고 괜히 연설 잘못하고도 인기 떨어져갖고 또 투표해서 질 수도 있거든.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잖아. 그 사람의 기분을 조절하는 거, 흥분되게 한다거나 화나게 만든다거나 언짢게 한다. 요거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할끔 만드는 거는 가능해요. 그것까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디테일한 심리까지는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신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대할 거냐 하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건 얘기 안 합니다. 장사꾼이 부정적인 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기능은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네. 마이너리티 리포터처럼 여러분들의 질병을 사전에 검색해서 예방을 해버릴 겁니다. 여러분을 째가지고 수술하는 단계까지 안 가게 만들어버린다고. 사전 예방을 통해서. 뭐 앞으로 물론 외과 수술도 다 AI가 합니다. 컴퓨터가 이제 사람이 이제 배째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는데, 이러한 실험을 하는 회사가 록펠러 신경과학연구소입니다. 록펠러가 나와요. 자, 그림이 그려주세요. 우한폐렴이 발생했고 우한폐렴을 통제하고자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예요. 빌 게이츠와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시자가 힘을 합쳤습니다. 페이스북이 수집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를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기반의 접목을 시키는 거지. 그걸 통해 실시간 정보로 감염자들과 이런 것들을 구별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업적 동반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칩을 박던, 문신을 새기던, 그 전기가 통하던, 아니면 이렇게 오로라는 링을 끼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한 거를 실질적으로 몸속에 박기 전에 실험을 하는 데가 바로 록펠러 연구소입니다. 록펠러 연구소, 데이빗 록펠러의 손자는 다시 누구다? 주커버그. 그쵸? 연결돼 있죠? 자, 하나로.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거를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은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와 싸운다고 했어요. 저도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싸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는 상류층끼리의 이권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탄과 천사의 전쟁 아니다예요. 둘 다 엘리트입니다. 둘 다 엘리트고, 둘 다 엘리트끼리 패권 경쟁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과 악의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간 머리에 칩을 박는 이 프로젝트를 중지시킬까 하는 거예요. 중지시킬까? 저는 안 시킨다의 겁니다. 안 시킵니다. 지금 중지 안 시키고 있죠? 가만히 냅두고 있잖아. 놔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2019년 11월 7일이에요. 1년도 안 됐어. 이미 하고 있다고. 그러면 딥스테이트랑 트럼프가 싸운다며. 그럼 이거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왜 가만히 냅두지? 난 이거 활성화시킬 것 같은데? 첫째, 트럼프가 다음번 재선되려면 페이스북에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커버그. 주커버그의 사업협력자 누구? 빌 게이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 D램 반도체를 만드는데 TSCL인가? 대만 기업하고 삼성전자를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왜? 양자 컴퓨터 만들어야 되거든. 양자 컴퓨터 뭐에 필요해요? 여기에 필요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 틀려요? 응?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때요? TSMC. 네, TSMC. 그렇죠. 다 연결돼 있다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거 한국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나는 혼란이 온다고.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관점을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아니, 이게 왜? 하는 거야. 포인트가 어긋나 있네. 핀트가 안 맞네. 네? 자, 실질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이거 보여주세요, 화면.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소위 RFID 베리칩도 심습니다. 약 4,000명이 심었대요. 실질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판기 앞에 가서 반지의 제왕처럼 하면은 콜라가 톡 떨어져요. 계산되는 거지. 이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은 이번에 우한 폐렴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대량 감염을 시켰습니다. 대량 감염을 통해서 자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하는 격리와는 다른 방식을 썼죠. 왜? 스웨덴이 이 실험에 가장 앞서서 움직이고 있거든. 심지어 몸에 칩까지 박았고, 이렇게 오라라는 반지를 꼈던 뭐든 해서 그 개인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 전송을 해서 거대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스웨덴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건 미친 짓이다 생각했던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어때요? 응? 응? 집단 면역 실패했다고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
여러분들의 관점은 오로지 우한 폐렴과 감염에 있잖아요. 저의 관점은 좀 달라요. 저의 관점은 그쪽이 아니야.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냐? 아까 어떤 분이래. 박사님, 민중의식, 저항의식 버리고 내가 엘리트를 생각하잖아요. 저 엘리트라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국제관계를 분석할 때는요. 내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0.1%의 엘리트라면이라는 생각으로 국제관계를 해석해요. 스웨덴에서의 집단 감염 실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한폐렴을 어떻게 자가치유를 하느냐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일종의 거대한 실험을 했다고 본다니까 저는. 실험. 그 실험을 통해서 그렇죠. 정보 획득. 빙고. 인구 감소 아닙니다. 정보 획득.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메커니즘을 만들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관리가 되는가. 이거는 제3세계에서 못합니다. 선진국에서만 가능해요. 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돼요. 실험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의료보험이 잘 발달돼 있어야 돼. 실험하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의 선진국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가능하다고. 그래서 스웨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난 게 아닌가라 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관점은 그래서 스웨덴에서 집단감에서 몇 명이 죽었냐? 스웨덴 실패했다. 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실험은 성공했다예요. 잘 됐어. 만족스러워. 브라보. 왜? 얘네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몇 명이 죽는 게 뭐가 중요해? 응? 그건 상관없다니까 그러네. 결과 나왔죠. 앞으로 쓰일 겁니다. 상용화 될 거예요.